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서양의 영성가 중에서 세 번째 마이클 싱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들 다섯 분이 다 좋은 분들인데 마이클 싱어 이분도 개인적으로 아주 정말 좋아하는, 배울 게 많은 그런 분 같아요. 이분의 대표작이 상처받지 않는 영혼. 네, 상처받지 않는 영혼은 우리들의 본성이죠. 본성,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연꽃이라고 하죠. 세속을 진흙이라고 한다면 세속에서 살면서도 이 세속에 상처를 받지 않는 인간 영혼, 이걸 이제 진흙에서 핀 연꽃, 본성이라 하죠. 그리고 상당히 그 본성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니까 상당히 자세하게 이번에 책에 대해서 정리를 제가 했는데, 어쨌든 오늘 아마 전체 다 보지는 못할 것 같고 보는 데까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소개하면 마이클 싱어는 언둔하고 있던 2012년 오프라 윈프리 쇼에 초청되어 대중 앞으로 나왔다. 방송 직후 이 책은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오프라 윈프리가 큰 공을 세웠습니다. 서구 영상가들에게 언둔해 있었는데 윈프리가 이렇게 초청해서 인터뷰를 했고, 그 덕에 이제 이런 분들이 세상에 알려져서 굉장한 성공을 거뒀죠. 가능하면 성천문화재단이 여기 이 자리에 오프라 윈프리처럼 이렇게 초청해서, 한국의 영성가들 초청해서 인터뷰하면 좋을 텐데. 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가 서구에서는 서구인들의 영성을 깨어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것이 인터뷰자리예요. 그래서 그 중에 마이클 싱어도 이제 그랬습니다. 1947년생이고 지금 75세네요. 미국 플로리다 출신, 영성 공동체 템플 오브 유니버스 우주의 사원 지도자입니다. 그는 숲속에 아름다운 명상 공동체를 운영하며 건축업체, 소프트웨어 업체, 나아가 미국의 병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원무 처리 시스템인 메디컬 매니저를 개발하고 동회사의 CEO를 지냈다. 엄청 큰 회사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규모를 넘어선 큰 회사의 CEO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특이하죠. 영성가인데 실제로 사업을 그것도 엄청 큰 사업을 했어요. 명상과 사업 양면에서 최고 정상에 오른 것이다. 그는 자서전 될 일은 된다, The Surrender Experiment, 항복 실험이네요. 항복 실험. 이제 한국의 출판사에서 이걸 번역해서 내면서 책 제목을 이제 될 일은 된다라고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항복 실험이라는 그 원뜻이 일이 되고 안 되고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한 인간이, 그러니까 마이클 싱어 무서운 사람이에요. 한 인간이 젊을 때 뜻을 세워서 자기 신념을 세워서 그 신념을 평생 실천한 사람. 어떤 신념인가? 항복. 항복은 무엇에 대한 항복인가? 삶에 대해서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인연대로 따라 사는 삶. 굉장히 어렵죠. 네. 이거를 해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요, 자기가 아니고 인생이 흐르는 대로 맡겨가지고 흐름을 따라 사는 것 뿐인데, 이렇게 영성가로서도 좀 세계적인, 이렇게 좋은 책을 이렇게 썼고, 또 사업으로도 하여튼 엄청나게 큰 회사를 이렇게 본인이 직접 설립을 해서 키워가지고 했으니까 참 이분의 삶을 보면
인생이라는 건 얼마나 오묘한 것인가, 역설적인가. 우리가 모든 것을 항복했는데 가장 많이 주어진 그런 삶을 살았다. 그리고 지금도 저 같은 사람한테 그 영향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도움을 줬겠습니까? 참 이런 사람이 참 정말 위대한 인간이죠. 젊을 때 이렇게 이것이 진리다 하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참 하여튼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 책이. 내게 일어나는 일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관하지 않고 나는 그저 끊임없이 자아를 내려놓으며 무저항을 실천했다. 삶에 저항하는 대신 삶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을 내맡기기 실험이라 부르고 한평생 실천했다. 그래서 핵심 구조로 저 같으면 자아를 내려놓고, 자아를 내려놓고. 지금 우리들도 뭐 나이가 다 이게 지금 나름대로 있으신데 지금 우리 나이에 자아를 내려놓고가 여러분 안 쉽죠? 안 쉬울 정도가 아니고 안 쉬울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거죠. 근데 이번에 젊을 때부터 평생 실천을 했어요. 그걸 또 다 이렇게 기록을 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뗄리는 된다 이 책을 손에 쥐자마자 단숨에 다 읽었다. 그만큼 재미있었다. 네. 그리고 큰 감동을 받았다. 일전에 하여튼 그 뭐 전체가 기니까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고 참 재밌더라고요. 아주 흥미진진했습니다. 정말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대로 순종해서 사는 거. 이렇게 살면 정말 삶이 어떻게 될까? 정말 흥미로웠는데 저는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에고는 그 다음 단락 보면 에고는 이상을 세우고는 현실을 부정한다. 이게 인간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에요. 우리가 왜 괴로운가? 이것 때문이에요. 에고는 이상을 세우고 이상의 이름으로 현실을 부정해요. 지금 탈리반 같으면 이슬람 율법이라는 가치를 세우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현실을 부정한다. 현실은 뭐예요? 지금 여성들도 교육을 받고 여성들도 소리를 살려서 사회에 공헌하는 삶. 그래서 나라 발전에 인류의 반인 여성들도 기여하는 삶. 그걸 살고 싶은 것이 지금 현실인데 이슬람 탈레반은 이슬람 율법을 너무 경직되게 해석을 해서 그 이상의 이름으로 탈레반이 신학생 같으시잖아요. 신학생한테는 신학이 그냥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율법의 이름으로 모든 여자들은 외출도 안 된다는 거죠. 외출하려면 반드시 남자를 따라 같이 가야 되고 교육 안 되고 얼굴 드러내면 안 되고 뭐 이렇게 이게 희한하게 이슬람 율법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 이상의 이름으로 현실을 탄압한다. 그러면 우리는 탈리반이 없나요? 내 안에? 내 안에도 탈리반이 있지요. 다시 말하면 각기 이상이 있어서 그 이상의 이름으로 자기 현실을, 왜냐하면 이상은 뭐냐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이상이에요. 정의 자체가 현실에 없는 것이 이상이에요. 유토피아 그러잖아요. 유토피아, 유는 부정사예요. 토피아는 땅이에요. 없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유토피아. 이상을 유토피아라고 그러잖아요.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가 유는 없는 거, 토포스, 토피아. 이거는 땅. 없는 땅이에요. 없는 땅. 그러니까 유토피아의 이름으로 실제로 있는 이 땅을 부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이 내 발목을 붙잡아서 나의 꿈이 네 이상을 실현 못하게 막고 있다.
우리가 젊은이들한테 그러잖아요. 원대한 꿈을 세우라. 그리고 꿈의 실천에 매진해라. 그게 존재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이게 바로 젊은이들을 고통으로 빠뜨리는 원인이에요. 사회 전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에고는 이상을 세우고는 현실을 부정한다. 근데 지금 마이클 시먼은 현실에 따랐다 이거예요. 현실에 이상은 no thank you. 이상은 no thank you. 현실 오케이. 바이런 케이티가 우리 마지막 시간에 배울 텐데 바이런 케이티가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현실적인 삶, 현실이 신이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현실이 이렇게 이루어지려면 엄청나게 많은 우주적인 변수가 모여가지고 이게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현실을 부정하고 불만족스러워하고 이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된다. 이상을 세워서 꿈을 세워서 꿈을 향해 달려야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이 이렇게 영성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영성의 실현이 꿈이 되어버린 거지. 영성의 실현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이제 이게 지금 에고는 이상을 세우고는 현실을 부정한다. 에고는 이상을 탐하고 현실을 미워한다. 이상의 탐욕을 세우고 현실은 미워한다. 이런 에고의 이 어리석을 진짜 탐진치, 에고의 탐진치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이 착각에서, 전도 몽상에서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현실이 신이라고까지 표현하는 정도로. 왜냐하면 이것밖에 없으니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이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를 불만족스러워하고 이것을 부정하고 현실과 싸우는 거예요. 현실과 싸운다는 말 이해되세요? 네. 제가 지금 이런 강의를 하다 보면 질문이 나오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아니 열정적으로 나서서 사회 변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현실이 그대로 완벽한 신과 같은 존재니까 현실과 싸우지 말라 이러니까 이 말이 되냐고 막 열변을 또 사회 변혁에 나서야 되는데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지 않느냐. 꿈을 크게 세우고 그 꿈의 실천을 위해서 막 열심히 달려나가는 게 인생인데 이걸 왜 반대로 말하느냐고 또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실제로 있어요. 그게 바로 고통이라는 거죠. 근데 본인이 까맣게 모르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참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혹시 내가 어떤 이상의 이름으로 이 현실을 부정하고 있지 않은가. 세계를 버리고 어디로 떠나려고 계속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지향하는 그것은 유토피아, 없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없는 땅을 세워놓고 여기를 떠나는 거. 그걸 잘 사는 인생이라고 또 우리 배웠어요. 여기에 완전히 걸려들어가지고 이 고통이 생긴다. 탐진치가 생긴다. 그러니까 뻔히 알면서도 그리고 실천은 얼마나 어려운가. 아상을 극복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마이클 싱어는 젊었을 때 이 점을 간파하고 보통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삶, 즉 무조건 수용한 삶을 선택하고 실천했다. 그 결과 세계적인 명상가가 되었고 매출 수십억 달러, 엄청나죠? 매출 수십억 달러의 기업을 세우고 본인이 세운 거예요. 그리고 경영자가 되었다. 따라서 그의 가르침은 그만큼 설득력이 있고 파워가 있다. 마음 공부를 이론만이 아니라 실천해본 사람이 자신의 체험을 일상의 언어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다. 마이클 싱어는 또 다른 책, 지금 한국 실험이라고 하는 한국어 번역은 될 일은 된다. 될 일은 된다는 좀 그렇다, 그죠?
번역이 하여튼 더 일반 대중들한테는 더 먹힐 거라 생각했는지 몰라도 원 제목은 항복 실험이에요. 어디에 항복하는가? 삶에, 현실에 주어진 대로. 지금 뭐 시부모님들은 사위나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고 또 사위나 며느리는 시부모님이나 또 이쪽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갈등 없는 집안이 거의 없지 않나요? 근데 만약에 있는 그대로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그걸 왜 못하죠? 99.9%의 집안에는 다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이상 때문에. 며느리를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이상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이상을 가지고 잣대를 대니까 당연히 마음에 안 들죠. 현실과 이상은 차이가 나는 것이 그렇잖아요. 원래 그렇잖아요. 또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다 어떤 이상 때문에 현실과 갈등을 일으킨다. 근데 그거를 마이클 싱어는 이 점을 간파하고 보통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삶, 즉 무조건 수용하는 삶을 선택했다. 자, 마이클 싱어는 이제 그런 경험을 책으로 썼습니다. 상처받지 않는 영혼, 2007년도에 나왔네요. 여기서 삶 자체를 수행의 현장으로 삼는 법, 삶 자체를 수행의 도량으로 삼는 법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마이클 싱어의 책은 요즘은 여러분 명상에서도 통합 명상이 대세예요. 통합 명상. 통합 명상은 뭐냐면 한편으로는 마음 치유를 하고 한편으로는 깨닫고 이게 따로따로 놀기가 쉽거든요. 근데 통합 명상은 이 둘을 같이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둘을 같이 한다 이 말은 뭐예요? 똑같은 원리로 이 삶을 부정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상을 찾아서 나가는 거.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역설적으로. 이 현실을 부정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상을 찾아서 나가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현실에서는. 그런 게 있잖아요. 교회나 절에 가서 열심히 봉사는 잘 하시는데 집에만 오면 퍼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진짜 중요한 건 집인데 그렇게 교회나 성당이나 절에 나가서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수많은 봉사를 하고 하면 집에 와서 까딱도 안 하고 에너지를 다 거기서 소진하고 실제 중요한 집에서는 안 하는 거. 지금 이렇게 반대로 하는 거지. 여러분 그런 사람 많지요? 밖에서는 좋은 사람인데 남편이 그런 말이잖아요. 난 그런 말이라고 그래. 남편이 나는 남의 편이라고. 내 편이 아니고 남의 편이 남편이라고. 저부터 반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지금 더 이상 읽을 필요도 없어요. 더 이상 지금 읽을 필요도 없어. 지금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이상을 세워서 그 이상을 실현하는 깨달음 이런 거를 세워가지고 그것의 이름으로 자기 삶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 자체가 벌써 틀린 거예요. 그런 거 지금 이렇게 정당하게 보이잖아요. 지금 마이클 싱어. 이 사람은 실제로 이걸 지금 자기가 했다. 하나 뛰어넘어서 저가 이제 이런 책을 읽는 방법이 있어요. 그 중요하니까 소개를 한다면 제가 이제 이런 책을 읽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러니까 고통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들의 인간의 고통은 두 가지로 말을 할 수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진리를 모르는 것. 이치를 모르는 것. 이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것.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머리의 장애가 있어요. 우리 머리가 이치를 모르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때 이치는 뭐냐면 이 세상의 실제 모습을 몰라요. 실제 모습은
보통 사람들은 현상은 아는데 이게 현상이니까 현상은 이렇게 보고 바로 아는데 이 현상을 저 같으면 지금 몸이 현상인데 몸을 움직이는 게 본질이거든요. 저한테 몸은 현상이고 이 몸을 움직이는 게 본질인데 그 본질을 모르고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 제 말 들리시죠? 네. 저를 보시고 저 말을 듣는 건 현상인데 듣는 것 자체, 여러분 자체 그게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을 모르는 장애. 이게 이제 그 머리에서 이걸 모르고 있다. 이게 이치의 장애. 이치의 장애를 줄여서 이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동장에서는 이치를 줄여서 이. 그러니까 이기론 이런 말 쓰죠. 이와 기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는 이치고 기는 현실이거든요. 근데 기 대신에 일사자를 써요. 일사자. 그래서 하나는 이치의 장애고 하나는 일사자를 쓰면 이건 현실인데 특히 현실은 뭐냐면 습관이에요. 우리는 지금 습관의 장애가 있어요. 여러분 뭐 당연히 지금 자기한테 좋지 않은 습관이 있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남자 같으면 젊을 때 담배를 끊어보려고 다들 한 번씩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담배 피우는 습관이 내가 나쁘다. 이걸 끊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이게 이제 습관의 장애. 그래서 이장애, 이치의 장애, 습관의 장애, 사장애, 일사자를 써가지고 뭐 특별히 안 써도 되겠죠.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치의 장애를 뭐라고 했냐면 무명, 무지, 탐진치 할 때 치, 또 미혹이라는 말도 써요. 미혹. 그리고 특히 그것이 분별심이에요. 분별심이라는 말은 이 세계가 하나의 전체면서 개체의 집합이에요. 이 세계가 하나의 연결된 전체이면서 또 개체의 집합이에요. 근데 현상만 보면 개체의 집합으로 보이고 본질을 보면 본질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을 못 보니까 연결된 하나라는 걸 지금 못 보고 있다. 그래서 분별심이라고 이걸 선악과라고 선악과 원죄라고 하잖아요. 선악과 선과 악을 나누어 가지고 선악이 나눠지면 반드시 시비가 일어납니다. 옳고 그름이 시비. 주변에 여러분 시비 잘 거는 사람 있죠? 누군지 바로 딱 떠오르니까 괜히 모든 일에 시비 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안에 선악과가 있어요. 이 분별심. 보자마자 이렇게 계속 좋다 나쁘다 하고 차 타고 가면서 다른 사람들 운전하는 거 가지고 괜히 시비 걸고 여러분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렇게 이제 우리들의 이치의 장애예요. 그리고 습관의 장애는 되게 우리가 분별한 다음에는 좋다 나쁘다 하는 장애가 있어요.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하면 욕망하고 또 미워하는, 사랑하고 미워하는 애정의 그 욕망. 그 욕망이 이제 우리한테 상처가 되어서 트라우마라고 해서 이게 이제 계속 뭔가 불만족스러운 삶. 아까 이야기한 현실을 부정하고 이상을 있지도 않은 이상을 세워놓고 계속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식의 우리가 잘못된 습관이 있어서 이 두 가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나를 불만족스러운 인간으로 만드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이렇게 살펴보는, 그러니까 이 책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이치의 장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시먼은 이 이치의 장애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첫 번째는 머릿속에 우리가 마음병이 있다. 이것은 번뇌망상이에요. 번뇌망상. 여러분, 번뇌망상에 시달린다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예. 이건 생각 과잉이에요. 오버싱킹. 여러분,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해요? 셀 수가 없죠.
옛날 사람이 새 봤나 봐요. 새 봤더니 5만 가지지. 5만 가지니까 24시간으로 남으면 뭐 숫자가 나오잖아요. 몇 초 생각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게 번뇌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요. 잡생각. 머릿속이 복잡하다. 끊임없는 이 목소리가 제잘거리고 있다. 그리고 인간은, 보통 사람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중독된 채로 살고 있다. 이것도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오버싱킹에 중독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런 줄도 모르고 살아요. 그런 줄도 모르고 살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그러므로 왜 그런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떤 잘못이 나오냐면, 끊임없이 짓거리는 머릿속의 목소리, 그걸 객관적으로 볼 수 없으면 가까워가지고 그게 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잡생각 그 내용이 난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에고라는 것이, 에고는 뭐냐면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생각한다, 고로 에고가 존재한다 이 말이거든요. 생각하는 나를 나로 보는 게 에고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냐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면 생각이 일어날 때 거리가 없으니까 그 생각을 나라고 하는데, 조금만 우리 앞에서 에카르트 톨레 봤잖아요. 그 생각하고 거리를 두면 생각이 일어나는데 생각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하는 게 있고 생각을 보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게 나예요? 생각을 보는 게 나을까요? 보는 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나은 줄 알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잘못되어 있다. 여기서 고통이 나오는 거예요. 그 목소리는 실제 삶에 대한 나름의 해석이다. 이 말은 참 중요하죠. 실제 삶에 대한 나름의 해석이 그 목소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불만하면 그 목소리가 크죠. 삶에 불만을 가지면 그 목소리가 커져요. 저는 하여튼 서울역 앞이나,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죠. 서울역 앞이나 혹은 지금 시장 앞에 지하철역, 거기 지나갈 때마다 항상 노숙자들이 계세요. 물론 이제 여러모로 느끼는 바가 많은데, 근데 이제 노숙자 중에서는 이렇게 한잔 하시는 분들 좀 많더라고요. 그 저녁 때쯤 되면 좀 취해 계세요. 그럼 그분들이 안 취할 때는 좀 가만히 계실 분도, 취하면 그냥 아무나 대고 그 허공에 사람들 지나가는데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고 허공에 대고 계속 불만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아니 지도자 욕을 왜 그리 많이 해요? 그러니까 누구라고 말 안 해도 아시겠죠? 하여튼 뭘 정해놓고 태극기든 촛불이든 간에 뭔가 하여튼 이렇게 정치인들 욕을 그렇게 많이 하고 막 하는데, 그게 뭐예요? 지금 이분들이 노숙자가 된 것은 내가 운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이 능력은 있는데 운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 그 운을 사회로 돌려요. 그럼 사회를 대표하는 게 지금 그분들이잖아요. 그분들 나를 불운에 빠뜨려서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 욕을 하고 있다. 그러면 노숙자들은 이제 한잔하고 체면 차릴 게 없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욕하고 있죠. 입으로 표현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요즘 멀쩡한 사람들도, 젊은이들도 모였다 하면 정치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 좌든 우든 이렇게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삶에 대한 그 목소리가 왜 그렇게 오버싱킹을 하느냐, 삶에 대해서 불만 투성이다 이거죠. 그 요즘 가만히 있으면 거지 된다면서요. 벼락 거지. 뭐 집값 올라서 그 누가 집값 올렸나, 정치를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불평불만을 이렇게, 멀쩡한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목소리가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 몽키 보이스, 몽키 마인드가. 실제 삶이, 그러면 이제 불교적에서 볼 때는
실제 삶은 첫 번째 화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건 사고가 나잖아요. 근데 문제는 생각의 소동, 그 실제 삶에 대해서 불만을 일으켜가지고 생각이 소동을 일으키는 것은 두 번째 화살이다. 그래서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지만 조금만 정신 차리면 두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있다. 근데 우리의 고통이 주로 첫 번째 화살에서 오는 게 아니라 두 번째 화살에서 와요. 우리의 고통은 대부분 생각 과잉에서 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화살은 닥쳐서 일어나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한 대 맞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맞는 사람은 발 뻗고 자는데 때린 사람은 걱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초점이 이치의 장애에서는 생각 과잉이에요. 그 생각은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은가? 현실에 불만족스러워서. 왜 현실 불만족스러운가? 우리는 이상을 세워서 살라고 배웠어요. 청소년 시절에 보이스, be ambitious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거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지금도 마찬가지죠. 젊은 애들은 누구는 이렇게 성공했더라, 누구는 이렇게 성공 스토리만 듣잖아요. 그 성공 스토리가 이상이 되어가지고 그걸 따라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되나요 그게? 그러니까 계속 자기 삶에 대해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 구조가. 그러니까 계속 머리는 뜨거워요. 그러니까 그런 그래서 이 목소리의 주체가 누구냐 할 때 삶에 대해 뇌사에 투덜거리는 아상, 에고가 있다. 이 아상으로부터 해방되기 전까지는 결코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 가짜는 진짜가 나타나면 사라진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요 한 줄만 해도 마음 공부에 지금 다 담겼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괴로운가, 자기를 돌아보시면 왜 괴로운가, 내가 지금 왜 괴로운가, 생각이 많아서, 번뇌망상이 많아서. 번뇌망상이 왜 많은가? 현실에 불만이 있어. 그리고 현실에 불만이 있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현실에 불만족스러워하는 에고가 내 머릿속에 지금 있고, 그리고 엉뚱하게도 그 에고가 난주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목소리대로 따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에고를 봐야 되는 거죠. 그 목소리의 주체, 투덜거리고 있는 놈, 이제 걔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게도 그 투덜거리는 그 놈을 보는 것이 깨어납니다. 투덜거리고 있는, 오버싱킹을 하고 있는, 번뇌를 일으키고 있는, 삶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는 그 목소리를 이렇게 거리를 가지고 바라보면 그 목소리를 바라보는 게 진짜예요. 그 목소리는 가짜예요. 그러면 진짜가 깨어나면 가짜는 힘을 못 쓰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깨달음이 나는 거예요. 깨달음하고 마음치유는 붙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깨달음이 어렵지 않죠? 다른 말로 하면. 왜냐하면 자기 목소리를 관찰하면,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목소리를 관찰하면 관찰하는 힘이 자꾸 세져요. 하다 보면. 관찰하기 시작하면 관찰하는 힘이 세져요. 그러면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점점 그걸 관찰하는 힘이 세지면 속도가 빨라져요. 그 목소리를 보고 파악하는 속도가 빨라져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전에는 그 목소리의 내용에 속아요. 목소리가 일어나면 10중 8구 그 내용에 속아요. 근데 빨라지면 그 내용에 안 속게 돼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젊을 때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되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제3자가 끼어가지고 제3자가, 그러니까
갑돌이하고 나하고 제3자가 있으면 제3자가 갑돌이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저한테 와가지고 갑돌이가 너 미워하더라 이러면 이 제3자의 말을 듣고 내가 갑돌이를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미워하기 쉽잖아요. 근데 인간한테는 그렇게 가운데서 말을 잘못 준다라는 이상한 또 그런 게 또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질투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할 때 제가 젊었을 때는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직접 가서 확인하라는 말 들었거든요. 확인하라. 갑돌이한테 가가지고 야, 너 지금 누군가가 내한테 와서 하는 소리가 너가 나한테 욕을 했다는데 사실이냐? 그럼 걔가 사실이라면 제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죠. 왜 그러는데 한번 뭔가 오해하고 있으면 오해를 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풀릴 찬스가 나잖아요. 그래서 풀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실이 아닌데 그러면 괜히 내가 그 사람을 오해 안 풀면 계속 오해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지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에는 꼭 신호위가 있어가지고 꼭 이렇게 말을 이렇게 정하고 시어머니보다 신호위가 더 밉죠.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확인하는 이 간단한 거를 잘 못한 이런 지혜가 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계속 제잘 그리는 것이 그 내용이 사실인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 일상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으시려면 번뇌망상은 생각이거든요. 생각 과잉. 그럼 그 한 생각이 떠오를 때 물으세요. 그 생각에다 대고 너가 사실이냐? 이게 무서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시는 게 그냥 공부가 아니고 나의 삶에서 고통을 없애려면 한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게 사실이냐를 물어봐 보세요. 한번. 100% 사실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사실은 지금 눈앞에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한 인간에게 사실은 지금 눈앞에 이것만이 사실이에요. 근데 생각은 이것을 생각은 답지 않아요. 생각은 항상 여기가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의 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이런 제가 많이 해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런 말은 제가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도 실천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생각 중에는 패턴이 있어요. 패턴은 뭐냐면 어떤 일정한 사람에 대해서만 그 사람만 생각하면 발속 감정이 같이 붙어서 같이 일어나거든요. 이해되나요? 그런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없을 수도 없고 기분 나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벌써 기분이 나빠져서 내가 어두워져요. 그 기분 나쁜 것 때문에 내가 어두워지는 느낌이 바로 이렇게 착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연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느낄 때면 이 생각한테 묻는 거죠. 그럼 그 생각이 사실이냐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 멀쩡하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 한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 이거예요. 사실은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이 사실이지. 여기서 눈앞에 있는 일을 하면 되지. 괜히 그 한 생각에 이제 따라가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과거의 일이 계속 일어나서 나의 상처를 건드린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포인트예요. 지금 마음 공부의 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말 난 김에 제가 조금 같이 붙여서 얘기했습니다.